뉴스 추적, 오늘은 국회팀 김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중도를 노린 행보를 여야가 다 걷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34%, 더불어민주당 35%로 이런 초접전 흐름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좌우 진영 결집은 지난 대선 직전처럼 끈끈하다며 핵심은 중도층 민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0.73%포인트 차, 굉장히 적은 표차로 판가름 났으니 중도를 향한 러브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외연 확장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진보 지지층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차피 지금은 선명한 진보층을 대표하는 유력 대권 주자가 사실상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월한 우클릭이 가능한 배경인데요. 네. 지금은 분배보다 성장이란 이슈를 가져왔고 상속세를 비롯한 세금 감면도 사실 민주당에서 먼저 꺼내들었죠. 오늘은 외환 보유고에 비트코인을 편입할지 여부까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주로 경제적 실리에 관심 갖는 중도층을 향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우클릭 노선에 대한 반발보단 여당보다 이슈를 먼저 치고 나가는 것에 만족하는 분위기가 더 우세합니다. 국민의힘도 나름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고 있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속세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죠. 네. 다만 주로 이 대표나 민주당이 먼저 정책을 내놓은 다음에 이를 반박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다소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예. 여권 잠룡들 역시 주로 반 이재명 정서만 이슈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모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이 많습니다. 뚜렷한 정책보다 이 대표 정책에 대한 반박, 그리고 이 대표가 피하는 개헌 이슈에 조금 더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여권이 선명한 정책을 먼저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강성 지지층 눈치를 봐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선급 정책을 언급하면 지지층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더욱 반명만 외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또 하나는 만약 조기 대선을 가정하더라도 당내 경선이란 벽을 넘어야 합니다. 후보도 워낙 많다 보니 유력한 대권 1위 후보를 때려 선명성을 부각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권에서 당연히 위기감도 느껴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덜컥 탄핵이 인용되기라도 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렇죠. 예. 이미 중도 굳히기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를 따라잡기엔 버겁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 지도부에서도 금기시하던 조기 대선을 요 며칠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죠. 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어제 텃밭인 대구 경북을 찾아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다시 선봉에 서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에서도 실무 검토는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여권 잠룡들의 발언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도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